네. 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그리고 환율 급등세 등 시장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를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조연주 연구위원이십니다. 조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은 급합니다만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시장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간과할 수 있었던 부분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연휴 기간 동안 미국 경제 지표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7월 고용 지표를 보시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7만 7천 건수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020년 3월 코로나 발병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고용 시장은 좀 견조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7월 도매 물가는 전월 대비 1% 증가하였고요. PPI 지수도 1.2% 증가하면서 물가 지표 역시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가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고용 지표도 좀 개선되고 있고 물가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가 지수 차원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결국에는 고용 시장과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페드가 긴축을 좀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댈러스 연은 총재가 10월쯤에는 테이퍼링을 미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9월부터는 테이퍼링을 미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전일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오늘은 지난 주말 급락에 이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3,200 회복을 기대했습니다만 낙폭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015포인트까지 급락세 보이며 오히려 이제 1,000포인트까지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 연구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향후 추가 조정 가능성과 만일 지지선을 잡는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선 잡는 게 좋은지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이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의 이런 하락세는 사실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하락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미국에서 시작되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두 번째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백신이 가장 늦게 맞춰지는 이 한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나타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슈가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조정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한국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다시 반등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가 조정을 좀 가파르게 시행을 시키고 코스피를 3,000 이하로까지 내리기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단을 이제 3,000 밑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시행이 되더라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코스피를 3,000 밑으로까지 하락을 시키는 만큼 강하게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작을 하더라도 9월 또는 11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결국에는 백신 접종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리오프닝이 지속된다라고 본다면은 이 경기가 개선되는 속도는 크게 지연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코스피 3,000을 밑으로까지 내려가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업황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되기는 맞지만 반도체 다운 사이클상 밸류에이션이 PBR 1배를 하회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삼성전자가 7만 원 밑에까지 내려가거나 SK 하이닉스가 10만 원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은 PBR 1배를 하회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밸류에이션상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는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하단은 3,1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매수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상단이 그렇게 높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에 대한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건 맞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단기적으로 급하게 개선되기 어려운 것도 맞고, 그리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가 당장 다시 수급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의 흐름은 상하단이 갇혀있는 박스피 흐름이 4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은 눈높이를 조정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 장세 흐름을 갖고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업종들 순환매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현주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은 곧바로 상승으로 가기는 힘들다. 그러나 코스피 시장 3,100포인트, 코스닥 시장 1,000포인트가 그렇게 쉽게 내주지도 않을 것이다. 즉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코스피 3,100, 코스닥 1,000포인트를 지지할 수 있는 그 지지선 배경은 무엇으로 꼽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하단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경감된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 하에서도 지금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우상향 중에 있고요. 이 코스피 밸류에이션과 코스닥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11배 초반까지 하락했거든요. 네. 그럼 투자자들이 봤을 때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가는 중이고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상승 트리거까지는 어렵겠지만 주가 지수의 하방 경지성을 높여가는 그런 여력을 쌓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단을 내려가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담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국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여력이 훨씬 더 크고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여전히 실적 전망치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지선은 3,0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는 지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코스피 시장 3,100포인트에 대한 지지는 기대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최근에 빠른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2차 전지주 오늘 또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위원님, 이럴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네,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받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많이 내린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내린 종목들을 사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압력이 강하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당장 지수가 크게 올라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더 올라가기는 힘든 국면이라서 오히려 좀 싸진 종목들을 담는 전략이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 주들은 여전히 저희가 담아가기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7월 중순 이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동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오프닝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뭐 여행이라든가 면세점, 엔터레저들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코로나 관련주들, 특히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위드 코로나주라고 해서 감기처럼 계속 저희와 함께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조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3분기와 4분기까지는 큰 폭으로 내리지도 않겠지만 반대로 크게 오르는 것도 힘들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대신에 그러면 연말까지 대내외 변수, 우리 투자자들이 꼭 점검하셔야 될 변수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8월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금리 스탠스, 통화정책 스탠스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8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통화정책 스탠스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주가지수에 대한 보수적인 스탠스는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히 미국 쪽 통화정책 스탠스가 만약에 매파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변하게 될 경우에는 성장주들, 특히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IT 테크주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특히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더 안전할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제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좀 조정이 많이 나타나는 종목 중심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이번 주는 좀 일보 후퇴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시장이 급락하면서 긴급 진단을 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